이번 생에서는 집 사는 건 망했다. 아, 이생직망? 네. 그거를 줄여서 이제 이생직망 때문에. 고사 선언 줄 아는데. 그거를 미통당의 원내대표가 하실 말씀은 아니죠. 뭐 하루 뭐 46억 프리미엄부터가 집값이 오르는 분이 아, 이생직망이란 말을 국회 발언에서 야,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신 얘기예요. 시중에 있는 말인데 시중에 있는 말을 본인이 해서는 안 되는 얘기가 없잖아요. 자기가 할 말은 아니죠. 아, 자기 할 말은 안 하는 게 진짜. 이생직망. 대한민국에 있는 집 이렇게 물려받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지 않은 정상적인 젊은이들 이 사람들이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대한민국은 나라도 아닌 겁니다. 영세민, 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이게 아니라 네. 보편적으로 대한민국에 집을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소득 수준 일정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임대주택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 500만 원이에요. 이걸 금리 3%, 이건 관리비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 금리 3%, 30년 선불 장기 할부 방식 하면 월 26만 원 내는 원리금 납부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월 26만 원 가지고 12평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입법조사처에도 물어봤어요. 이런 집을 지을 때 기존 법률을 바꿔야 되느냐? 법 바꿀 필요가 없답니다. 지금 마음만 먹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직장 다니는 젊은 애들 7% 올라가지고 아까 300만 명이 대기자가 있는데 박병석 의장 집값이 지금 4년 동안 23억 올랐습니다. 7만 호 개구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올라간 아파트 값이 굳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전월세 값 오르고 뭐 이제 연립 다세도 오르고 그러면 대한민국 정말 제가 볼 때 최저 붕괴의 위기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3억 오른 거 봉급 1억짜리가 7% 올라봤자 700 오른 거예요. 700 갖고 언제 모아가지고 그건 60억인데 23억이 올랐어요. 23억을 마련이 가능할까요?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집 이렇게 물려받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지 않은 정상적인 젊은이들 이 사람들이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대한민국은 나라도 아닌 겁니다. 제가 봐도 지금 통합당 의원이 550억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국토부로 간다는 것이 나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생진망이라는 말이 이게 박근혜 정권 때 헬조선이라는 보다 굉장히 더 이렇게 그냥 피부에 와닿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돼요. 무슨 뜻입니까? 이번 생에서는 집 사는 건 망했다. 아, 이생직망? 네. 그거를 줄여서 이제 이생진망 때문에. 고사 선언 줄 아는데. 그거를 미통당의 원내대표가 하실 말씀은 아니죠. 뭐 하루 뭐 46억 프리미엄부터가 집값이 오르는 분이 아, 그거를 이생직망이란 말을 국회 발언에서 야,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신 얘기예요. 시중에 있는 말인데 시중에 있는 말을 본인이 해서는 안 되는 얘기가 없잖아요. 자기가 할 말은 아니죠. 아, 자기 할 말은 안 하는 게 진짜. 이생직망.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얘기를 좀 하자면 이재명 지사가 했던 얘기가 이제 체제의 붕괴까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마지막에 말씀을 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냐면 여태까지 공공임대주택 30년 임대주택은 장애인 아주 못 사는 사람들 영세민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이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대한민국에 집을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거든요. 그렇다면은 소득 수준 일정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임대주택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 그리고 임대주택을 많이 짓자 하는 걸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나 굉장히 그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런 수요 억제 대책 뭐 가지고 하다가 수요 억제 대책 갖고는 안 되겠구나 판단하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 공급 물량을 늘리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셨어요. 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뭐 각 부처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한참 동안 그린벨트를 해제하자 그러니까 이분 저분 뭐 나서갖고 이제 백가쟁명이죠. 한마디씩 쫙 하다가
대통령이 나서서 그린벨트 해제는 없는 것으로 하자. 그러니까 덮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뭐 태릉 골프장, 뭐 용산 부지, 뭐 용적률 완화, 재건축 뭐 해가지고 얘기가 뭐 이런 것들이 뭐 무지하게 나오는데 이런 거 가지고 요번에 만약에 여태까지 집값이라는 거는 예. 한번 오르면 아까 고명섭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떨어지지 않죠. 한번 오르면 여기서 고착화가 돼요. 근데 지금 이번에 오른 거는 심해도 너무 심했어요.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건전한 기업 활동 하겠다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 언제 뭐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겠다는 사람들 사업을 만나겠습니까? 예. 직장 생활하는 젊은이들 직장 생활은 난 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예. 분명히 바로 이어서 그 끝에 연립주택, 다세대, 단독주택 올라요. 다 올라. 아파트 값이 네. 먼저 오르는 공식이 있거든요. 네. 강남 오르고, 뭐 마용성 오르고, 네, 네, 이렇게 네.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집값이 한번 오르면은 전월세 값이 금방 쫓아올라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이게 망국병에 걸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예. 대책을 대통령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주문을 하셔갖고 발표를 하셔가지고 공급 대책이 정말 파격적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갖고 집값을 요번에 꺾지를 못하면 아니 잠깐만요. 저희가 저번에 한번 주문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지하철 그 노선 네. 안에 네, 네. 올리는 방안.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주거 이게 아파트 공급이 무지하게 늘어야 된다는 건 왜 그러냐면 네. 서울시에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 예금 가입자가 500만이 넘어요. 그 중에서 1순위자가 300만이 자, 넘었었어요. 1순위는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300만 원. 여러 번 1년 이상 부금을 부은 사람들이죠. 부금 위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면은 청약 그 이제 근데 매월 납부하는 게 있고, 네, 납부하는 네, 게. 한꺼번에 넣어놓는 게 있고 하는. 네. 네. 그게 이제 청약할 때 네. 신청에 이번에는 뭐 청약 통장이 유리하다, 뭐 적금이 그런 게 유리하다, 있구나. 뭐 그런 게 조건이. 나눠집니다. 그 숫자가 300만 명이 넘었는데 네. 이 300만 명은 뭐냐면 네. 신규 아파트 공급일 때 이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신규 아파트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 네. 근데 지금 여태까지 나오는 걸 보면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네. 아파트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이 적었어요. 이번에 지금 막 얘기가 나오는 걸 제가 한만 다 합쳐봐도 10만 호가 안 돼요. 10만 원 안 돼요. 그러면 300만 명이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잠깐만요. 네. 그러면 다 지어 짜낸다는 얘기는 뭐 유수지도 넣고 뭐 유수지 같은 건 안 넣습니다. 안 넣습니까? 네네. 예. 그런 거 안 넣은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10만 뭐 7만 호 여태까지 보면 최대가 7만 호인데 한 10만 호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만 호가 그러면요. 네.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그 어딥니까 그 지하철 위에다가 네. 그 역사기에 우리가 이제 롯데백화점에 이런 데 있잖아요. 애견백화점도 있고 네. 그런 것처럼 지은다면 몇만 원까지 늘릴 수 있을까요? 그건 무궁무란 아 무궁무진하니까? 네네. 그럼 왜 그 좋은 정책을 아니 그게 국토부에 예. 홈페이지에 조금 있어요. 뭐라고 있습니까? 상기 신도시 공급을 빠르게 21년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겠다 했고 네. 다양한 유형의 도심 유휴 부지를 활용하겠다. 네. 그러니까 라는 그 게 얘기가 나와요. 있었는데 그러니까 국 공유지 활용, 네. 군 유휴 유지, 아니 그러니까 지하철 공공청사, 위에 올리는 게 내가 봤을 때 가장 빠를 것 같거든요. 코레일도 어쨌든, 있습니다. 자, 철도 유휴 부지도 아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이 300만 명이 대기 상태에 있다면 네. 적어도 네. 50만 호는 공급이 돼야 돼요. 지금 이번에 그렇죠. 이렇게 네. 난리를 쳐가지고 신규 공급 물량이 300만 명이 대기자가 있는데 7만 호 개우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폭동이라요, 폭동. 올라간 아파트 값이 굳어버립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전월세 값 오르고 뭐 이제 연립 다세대 오르고 그러면 대한민국 정말 제가 볼 때 체제 붕괴의 위기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파격적 대책,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돼요. 네, 파격적. 단기간에 급속도로 아파트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간에 급속하게 식을 대책을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땅값입니다. 아파트 값은. 네. 강남에 있는 땅값이 평당 1억을 하는데 지금 지방 가면 평당 500만 원도 안 해요. 그럼 나머지 9,500만 원은 뭐냐? 땅값이에요, 땅값. 그러면 땅값이 없는 국공유지 위에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는 거고요. 땅값이 없는 네. 국공유지. 네. 두 번째는 지금 인구는 줄고 있지만 네. 1인 가구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넓은 아파트 질 그렇죠. 이유가 없어요. 보금자리 주택
MB 때 했던 거 12평입니다. 12평짜리 아파트 지으면 됩니다. 세 번째, 젊은 사람들 돈 없어요. 그러면 돈이 없어도 들어가 살 수 있는 장기 선불 임대 아파트 지어야 돼요. 자, 여기서요. 네. 저희가 장기 선불 임대 아파트를 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재명 지사가 네. 장기 선불 임대 아파트가 필요하다라고 네. 두 가지 정책 중에 네. 50만 원 주는 거하고 기본주택 네. 우리가 다뤘던 주제 아닙니까 지금? 그럼 뭐,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집이 멀리 있으면 안 돼요. 지하철 출퇴근이 편해야 돼요. 가까운데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네. 지금 뭐 신도시 해갖고 지금 집값 오르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뭐 공급, 5년 후에 공급밖에 이거 소용없어요. 문정부 임기 내에 공급이 돼. 이 다섯 가지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방안. 자, 자, 그러면 아파트값, 네. 땅값을 없애야 된다. 네. 그죠? 네. 하나. 소형 아파트 소형 1인 아파트 가구. 지어야 된다. 네. 장기 선불 임대 네. 아파트 해야 된다. 네. 지하철 출퇴근이 용이한 네. 지역에 만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해야지만이 네.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네.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네. 어? 네. 이루어져야지만이 이게 이제 이 정권이 붕괴하지 않고 말 그대로 우리 체제가 붕괴하지 네. 않는다. 네. 이런 거예요. 네. 물론이. 예. 그런 땅, 예. 지하철 역사 많습니다, 지금. 여기, 여의도에 가까운 여기 저 신길역 가보십시오. 신길역 위에 굉장히 넓습니다. 그 그거 위에. 주차장으로 씁니다. 주차장. 아깝지 않습니까? 아깝죠. 예. 그 다음에 철로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안양 나가는 길 위에 철로 위에 집 짓는 거 선진국의 사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철도 차량기지 무지 많습니다. 유수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 탄천, 네. 양재천, 중랑천 같은데 이거 중랑천이나 탄천 옆에 가보시면 분당까지 나가는 그 위에 무궁무진하게 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도권 외곽고속도로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것들은 저는 환경운동에서 그런지 네. 하천 쪽에 올리는 건 좀 반대하고 네, 저기 외곽도로 있잖아요. 도로 네, 같은데. 네, 지하철 같은데. 네. 이런 데는 해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서울시가 작년 8월 초에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신내 IC하고 중랑 IC 구간 상부에 네.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2025년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촌을 짓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2025년입니까? 여기다 인공대지를 조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파일 받고 집 지으면 돼요. 급해 죽겠는, 뭐 거기다 인공대지를 왜 조성을 합니까? 그 다음에 이런 사례는 무지 많아요. 일본에 도쿄, 미국 보스턴, 네덜란드, 독일 아우토반 위에 프랑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위에다 지면은 시끄러워서 어떻게 사느냐? 미국 5성급 호텔이 고속도로 위에 있어요. 그러면 건축 기술이 지금 얼마나 좋은데요? 소음, 진동 걱정 없습니다. 이런 집을 짓는데 땅값이 없다 그러면은 금년도 지금 건설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표준 건축비가 평당 544만 원입니다. 12평 짓는다 그러면은 건축비가 6,500만 원이에요. 요걸 금리 3%, 이건 관리비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금리 3%, 네. 30년 선불 장기 할부 방식 네. 하면 월 26만 원 내면 원리금 납부가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월 26만 원 네. 가지고 12평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입법조사처에도 물어봤어요. 네. 이런 집을 지을 때 기존 법률을 바꿔야 되느냐? 법 바꿀 필요가 없답니다. 지금 마음만 먹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자체장이든 지금 조합주택 방식으로 지금부터 만약에 파일 받고 지하철 역사회에다 파일 받고 지면 제가 볼 때 2년이면 충분하게 집니다. 그 위에다가 뭐 인공대지 조성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러겠네요. 네. 그렇게 지어놓게 되면은 문정부 이전에 아파트 2년 안에 지금 들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말씀하신 기본주택 개념하고 네. 비슷한데 저희들 주장하는 내용하고 비슷한데 네. 이 양을 네. 주택 공급 물량을 정말 한 20만 호, 30만 호까지 늘려야 됩니다. 대통령까지 나와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나서 7만 호, 기껏해야 7만 호 공급한다? 이 오른 아파트 값이 여기서 더 오릅니다. 그리고 굳어버립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정말 망합니다. 망국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고현상 총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스트레이트 그 방송에 보니까 예.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전부 다 아니, 이정자들이요? 이제 하여튼 뭐 네. 누군 주체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네. 강남에 네. 그 재개발을 하는데 네. 그 안에 원래 있었던 뭐 노인정, 네. 뭐 이런 LH가 소유하고 있던 땅이 예. 평가 감정액이 7,500억이랍니다. 땅이요? 네. 노인정 땅이? 노인정하고 몇 개가 있겠죠, 군데군데. 네. 기존의 그 네. 아파트 안에. 거기가 이제, 그렇죠. 뭐, 주공이었었으니까. 네. 그러면 그 땅이 LH가 가지고 있는데, 예. 이 땅이 7,500억으로 감정이 나와서, 네. 7,500억에 그러면 거기 주택조합에서 사라 했는데, 예. 500억만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지들 조합에서. 조합에서 나눠 네. 보라고 지들 이익금으로? 지들은 하루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채 23억 이상씩 벌고 이렇게 벌죠. 하는데도 네. 그거면 그 뒤에 누구를 믿고 하겠습니까? 국토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그걸 믿고 LH랑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친. 네, 뻔뻔해 너무 뻔뻔한 것 뻔뻔한. 같습니다. 네. LH 소유도 자유롭지 못해요. LH 소유도 저 판교 땅 하면서 8조 이익 봤다고 경실련이 주장하더라고요. 네. 8조 원이 LH공사가 땅 장사하는 데입니까? 그렇죠. 네. 공공적인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8조 원을 벌어요? 그건 애초에 사업 계획할 때 1조 1000억인가 뭐 이렇게 기준을 잡고 한 거래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8조 이상을 벌었더라고요. 판교를 개발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진짜 강풍이 있네요. 이 땅에 대해서. 네. 아, 참.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고 100억에 팔렸던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강남에? 그것도 하나 가지고 계시네 박유영께서. 아, 네 거기에도 한 채가 박덕흠 의원님께서 네 그걸 100억에 팔리는 아파트까지. 90매덕짜리 아파트도 있죠. 아, 그것도 갖고 계세요? 가- 그분이 뭐. 그 실시간 검색 순위에 뭐 저기 1위까지 했어요 얼마 전에. 아니 10위 안에 들어갔어요. 국토부에서 나가라고 그러시죠. 국토위에서. 네. 국토를 한 들어가면 안 되죠. 네, 그래가지고 저 근데 뭐- 보다가 지금 뭡니까 그거 지금 청원인가 무엇인가 이런 저런 내용들이 정말 이정자들이 반성을 해야지 지금 되지 않을까. 이게 좀 공무원들 특히 이 국토부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은요 아예 전화기 다 내려놔요. 뭐 취재할 거리가 있으면 다른 공무원들 잘 받거든요 전화는. 국토부 공무원들은 아예 전화를 안 받습니다. 첫 번째 국토부, 그 다음에 농림부. 이 공무원들이 이거 전화번호를 왜 놔둔지 모르겠어. 아예 받질 않아요 전화. 전화 수화기 내려놓습니다. 네, 다 내려. 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